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규로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은 판결 같은 게 이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어떤 건지 전과 기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 분들이라면은 유예의 종류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을 목표로 열심히 법적 다툼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전과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분류를 해보자면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와 관공서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수사자료표에는 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 자료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와 그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 등록이 되어서 신원 조회 시 그 사실이 회보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보통 집행유예는 실형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다 이러면은 그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사실이 회보가 되고요. 유예기간이 도과를 하면 삭제 및 폐기가 되어서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이 되어서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재발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겠지만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기소유예보다는 죄질이 조금 무거운 경우지만 그 범한 죄가 경미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한해서 내려지는 판결로서 2년을 경과한 때 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가 아닌 수사자료표 중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이 되고요. 유예기간 중에 이렇게 유예기간 중에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면은 그 사실이 회보가 됩니다.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지만 면소 후에도 범죄 경력 자료에 남아서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가 됩니다.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신원 조회만으로는 범죄 경력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인분들이 그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바라시는 기소유예가 있겠는데요. 기소유예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중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에 수사 경력 자료에 등록이 되어서 5년간 보관이 된 뒤 삭제가 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형의 법정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이 된 뒤에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범의 기소유예의 경우라면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소유예도 5년 내지 10년, 그리고 소년범인 경우에는 3년간 경찰청에서는 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 두 가지에는 모두 결과가 회부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 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예의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신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앞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혹이나 공무원 또는 대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이어서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선고유예 이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던지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원조회와 범죄 경력 자료 조회, 그리고 신원조사가 모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신원조사를 통해서 수사 경력 자료가 확보가 되고 회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그 신원조사는 위법 및 폐지가 거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 이런 신원조사를 통한 불이익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사실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는 다소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서 임용 제한을 달리합니다. 공무원의 종류로는 일반직 공무원, 국무원,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 시 일반직 교육 또는 국무원 등등은 2년간 임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가 받았을 때는 경찰 공무원들은 2년간 임용 제한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금고형 이상인 것에 반해서 경찰청 공무원 등과 같은 일부는 보다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기업인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공기업 역시 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에는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금고형 이하의 선고유예는 자격 제한을 받지 않지만 조회를 통해서 드러난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암묵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느냐?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만 아니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후에 임용 응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경찰 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 사유에 이미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포함되므로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임용의 응시가 가능한 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이후로 2년의 기간이 더 지나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기업의 경우에도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면서 공기업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만큼 그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모든 공기업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의무인 일부 특정직 관련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령인 명부, 수령인 명표 등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들어서 취업 후 여건 또는 비자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퇴사를 종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늘은 유예의 많은 종류와 그에 따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어느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냐를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대비하여 준비하신다면 보다 나은 삶을 되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 하고요.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라면 크게 결격 사유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긍정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